자, 안녕하세요. 자, 헌의민법 밴드 회원 여러분. 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민법에 통달하고 합격에 도달하는 달달한 헌의민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주차 복습 시작하는데, 처음 복습할 내용들은 이제 공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 매번 문제가 나오는 파트니까 정확하게 기본을 잡고 들어가죠. 자, 공유 배우셨죠? 공유 그러면 항상 공유물과 거기에 성립되고 있는 소유권을 나눈 지분, 그렇게 구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고 그 지분을 통해서 공유자들이 이제 공유물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거죠. 토지나 건물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공유는 지분에 대한 얘기와 공유물에 대한 얘기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된다. 그 기본을 잡고요. 자, 보면 이제 공유 지분 얘기가 나오죠. 자, 공유 지분은 크게 문제없이 이건 소유권의 일부니까 소유권의 일부, 그냥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물권이니까 지분 처분은 당연히 소유권 처분 물권이니까 자유롭죠. 그래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양도 또 저당권 설정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했어요.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 지분은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지분을 포기를 했어요. 안 갖겠다는 얘기죠. 또는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공유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지분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얘기인데, 결국 이 지분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성립되고 있는 소유권 1로부터 나왔죠. 그럼 결국은 1에서 쪼개져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지분이 갈 곳이 없다 그러면 계속 일로 수렴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 나머지 공유자 이 사람한테 가겠죠. 또 다른 공유자가 있으면 이제 그 공유자 지분 비율로 속하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때는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속하게 되는 거지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잡아두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물에 대한 얘기죠. 공유물. 자, 지분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공유물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뭐 내용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 잡죠. 자, 우선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있네요. 자, 보존 그러면 항상 현상을 유지하는 거다. 보존행위는 그러면 현상 유지행위죠. 그럼 이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하는데 뭐 전원의 동의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각자 단독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동그라미 2번인데, 자, 예를 들어 자, X토지를 갑, 을, 병이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자, 소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정이라는 제3자가 이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법으로 점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뭐 건물 같은 걸 적어놓고 살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건물 철거하고 그 토지 넘겨달라, 반환해달라, 이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보존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굳이 이 공유자 전원의 동의나 아니면 뭐 지분의 과반수나 그런 거 없이 공유자는 한 사람이 각자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보존행위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죠.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대표적인 보존행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를 제3자가 무단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버렸다. 원래는 이 토지의 등기는, 소유권 등기는 갑을병 이 공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에 등기됐다 하더라도 자, 요거 말소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존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가서 말소해달라 할 필요는 없고 공유자 한 사람 각자 전부 말소해달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공유물 보존행위로 한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유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공유물에 대해서 나오는 게 또 이제 공유물의 관리행위라고 있었죠. 관리행위. 자, 관리행위 그러면 그 공유물을 공유자들끼리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공유자들은 그 부동산을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또는 그 공유물, 자, 임대 같은 걸 해서 수익을 내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 행위라고 그래요. 자, 다시 정리하죠. 이쪽에서 이제 많이 착각하신 분들이 계신데, 공유자들끼리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다음에 그 공유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즉 임대차 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관리 행위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 자,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그러니까 자, 또 X 토지를 갑, 을, 병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5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과 병은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갑이란 사람은 자기 지분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 반을 넘어버린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이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이때는 이 사람이 관리 행위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 혼자 자, 을, 병과 상의없이 이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임대를 해도 되고요. 적법하다는 얘기죠. 또는 갑이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 행위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그런 얘기인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3번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자,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임차했다는 얘기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의 점유는 이 임대차 자체가 적법하니까 이 제3자 임차인의 점유도 적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나 병 같은 사람들,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소수 지분권자라고 그랬죠. 지분이 반까지. 그러니까 과반수는 과반수 지분권자고 반까지 2분의 1, 2분의 1도 이것도 소수 지분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이 토지를 정한테 빌려줬냐 하면서 정 보고 나가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3번 얘기입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임차인 등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점유 배제를 구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이제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처분 변경이 나와야 되겠죠. 자,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하는 행위. 자, 이것은 뭔가 느낌에도 좀 세죠. 처분하고 변경한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각자 단독으로 한다거나 지분의 과반수는 안 되고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자체를 처분한다.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매매를 한다는 것은 처분이 아니에요.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하는 걸 처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할 때는 아무리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공유물 처분 변경 행위죠.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자,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한다. 자, 이게 지금 나대지인데 자, 이 부분 중에 이제 어떻게 이 토지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하는 것은 갑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럼 이 토지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니까 이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물에 대한 거 크게 세 가지. 공유물의 보존행위, 그 다음에 관리행위, 처분 변경행위. 뭐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라도 잡고 들어가세요. 또 그 외에 공유물 분할을 한 것도 배우셨을 텐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보셔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공유 얘기 나오면 뭐와 뭘로 크게 나누시라? 지분과 공유물로 크게 나누세요. 그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공유물에 대한 것은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세 가지.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누가 공유물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거 나가라. 그 공유물 토지나 건물 돌려달라. 이런 것들이에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행위, 사용 수익하는 행위, 이용 개량 행위라고도 그러죠. 이건 지분의 과반수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처분 변경 행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공유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것은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OX보다 한번 오지선다형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했죠. 28회 때 나왔던 것을 살짝 변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복습이 되신 거예요. 지금 입문 과정 단계에서는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제 공유 문제는 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습니다. 지금 X토지가 있는데 요게 갑은 5분의 3, 을은 지분 5분의 2. 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틀린 것 골라라 그랬죠. 자, 1번부터 보시면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네요. 자, 아까 지분에서 보셨던 거죠.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어디로 가는가 그 문제겠네요. 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속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머지 공유자는 을밖에 없으니까 을한테 가겠죠. 그럼 결국 을은 자, 요 5분의 3까지 자기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더하면 1이 되죠. 자, 이걸 단독 소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을은 X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되겠죠. 옳은 얘기고요. 자, 2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하게 처분할 수 있다. 자, 뭘 처분이라고 나왔어요? 지분을 그랬으니까 뭐 갑이든 을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 이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죠. 오케이, 맞았고요. 자, 3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문제를 읽을 때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걸 잡으세요. 자, 임대는 지금 우리가 보셨던 거, 지금 뭘 임대했냐면 토지를, 그러니까 공유물이죠. 여기는 지분, 여기는 토지를 그랬으니까 이런 걸 공유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렇게 달리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했다. 임대는 무슨 행위? 관리행위라고 그랬죠. 자, 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의 과반수. 자, 그러면 보니까 누가 임대를 했냐면 갑이 했네요. 갑이 을과 협의 없이. 그럼 갑을 보니까 5분의 3을 가지고 있는 지분 과반수 지분권자 맞네요. 그럼 이 임대 적법하겠죠. 그럼 을은, 나머지 공유자 을은 병한테 그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갑이 단독으로 병한테 이 토지를 임대했다. 그래서 병이 이 토지를 사용한다고 을이 병한테 나가라, 토지 내놔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4번 보니까 이제 을이 갑과 또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또 임대를 했대요. 또 임대 관리행위인데 똑같죠? 자, 이제 누가 했나요? 을이 했다고 그러네, 을이. 또 갑과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을을 보니까 을은 5분의 2 지분만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수 지분권자. 그러면 이 사람 단독으로 관리행위는 할 수가 없는데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갑은 자, 병에게 그 토지 인도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잘못됐으니까 임대차가. 네. 자, 그래서 다 지금 옳은 얘기가 돼요. 옳은 얘기가 되는데 이제 5번 보니까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 그 얘기죠. 자, 지금 보니까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뭐 한다고 그러냐면 사용수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토지는 공유물이고, 자, 그 공유물을 사용수익하는 거. 자, 역시 이거 무슨 행위? 관리죠, 관리. 사용수익. 자, 그럼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해줘야 된다. 자, 근데 보니까 누가 하냐면 을이 그랬어요. 을이 또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5분의 2라는 게 지분이 아니라 지분에 대응해 가지고 토지 면적의 5분의 2, 토지 면적의 한 5분의 2 정도면 요 정도를 지가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인데, 어쨌든 이 토지 공유물을 사용하는 거, 수익을 내는 거, 이런 행위는 전부 다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관리행위니까 관리행위는 뭐에 의해서?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어요. 조금 공유가 이렇게 이제 좀 가불병이 나오고 해서 복잡한 면은 좀 있습니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구별만 하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뭐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 하더라도 한번 나왔던 오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네요. 충분히 풀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공유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유를 몇 번 복습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신나는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